자, 지금부터는 이제 노드를 삽입하기 작업은 어떻게 알고리즘이 작성되는지, 그 다음에 노드를 삭제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가 있을 때, 연결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삭제, 삽입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단순한 이제 그 데이터 하나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노드의 모습이 아주 단순하게 데이터 하나, 그다음에 포인트 하나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 대한 노드 삽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삽입하는데 보게 되면 이미 있던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시작값을 예를 들어서 9라고 하고 그다음에 11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가정하고 맨 마지막에 뭐 홀수 짝수 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에 헤드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어야지만 이 연결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를 추적해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끝은 자동적으로 맨 마지막에 널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인데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한다. 여기. 자, 이렇게 생긴 걸 하나 추가하려는 거지. 이렇게 생긴 노드 이걸 갖다가 추가해.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모습이 되도록 하려고 하냐면 9 다음에 11 그다음 건 뭐 별로 이제 어떤 거든지 상관없고 200이 있고 그다음 요 아래 6이 있었죠. 근데 6 다음에 뭐를 가리킬 거냐면 이렇게 가리키게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헤드가 9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게 헤드 변수가 이번에는 이걸 가리키게 만들려고 한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함으로써 노드가 제일 앞쪽에 이 리스트의 제일 앞쪽에 사용되는 경우. 그래서 이 그 헤드 다음에 또는 첫 위치에 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런 모습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고리즘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말로 쓴다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리스트에 제일 앞쪽에다 노드 하나를 추가하라 또는 한다 그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우리 이 한글로 쓴다고 한다면. 근데 그건 너무 이 간단한 이제 그 언어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알고리즘 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실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또는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할 때 조금 이 그 수정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작업에 대한 걸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여기 6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커런트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CUR이라고 하는 이런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한다라고 만들어. 아까 했던 걸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mrlog. 그래서 커런트라고 하는 노드 하나가 만들어졌죠. 거기다가 6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싶으면 데이터 부분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다가는 6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거죠. 이거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게 커런트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여기 헤드 위치에다가 가리키는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저희 그이 커런트 넥스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넥스트라 썼나 PT라고 썼나 여기 지금 뭐를 가르쳐 만들어줘야 돼요? 구를 가르쳐 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헤드가 이걸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정확하게 한다면 여기 9 있고 그다음에 여기 6 여긴 헤드가 가리키고 있었죠. 이거는 CUR이 가리키고 있었다. 이번엔 여기에 요걸 가리켜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 줘야 돼. 따라서 요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6이 있는 노드가 9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는 9는 헤드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헤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1번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헤드가 이걸 가르쳐 주게 만들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는 헤드 값을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헤드라고 하는 변수가 이걸 가르쳐 주기. 이게 이걸 가르쳐 주게 만들면 되겠죠. 2번. 여기 2번. 그러면 다행히 줄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건 끊어지겠죠. 여기 이렇게 된 게 끊어지고 6을 가리켜서 6 다음에 9, 9 다음에 11, 11 다음에 뭐 쭉 가서 마지막에 200까지 간다. 자, 이건 뭐 노드를 삽입하는 거는 생성하는 건 일단은 이제 그 차치하고 요 요 두 줄, 요 두 줄이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치값을 변경하고 값이 들어간 노드의 맨 앞쪽에다가 하나 노드를 삽입하는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두 번째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도 삽입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노드와 노드 사이니까 만약에 뭐 여기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뭐 어떤 게 있다고 치고 값이 있다가 앞에 가는 문제가 없고 여기가 13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다고 치고 20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다고 치고 맨 마지막에 200.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는데 나는 13 다음에 15라고 하는 노드를 하나 더 집어넣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게 삽입하려고 하는 거다.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13과 20 사이에다가 15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다면 배열로 한다면 값을 다 오른쪽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13보다 더 큰 것들은 다 한 칸씩 밀어주고 거기다 15를 끼워 넣어야지만 차례대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결 구조체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와 같이 포인터라고 하는 이 화살표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면 연결만 잘 이제 엮어주면 이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목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걸 하고 나면 모습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앞에 헤드는 뭐 의미 뭐 꼭 따져야 될 건 아니고 13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고 20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한참 가서 200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것도 뭐 저희 그 여기서 저희 핵심 얘기는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15라고 하는 거와 이 13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 13이 20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13이 15를 가리키게 만들고 15가 20을 가리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가리키고 있던 이거를 끊어버리고 13이 15를 15가 20을 가리키고 자, 여기 위치가 뭐냐면 DUR이라고 하는 위치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셔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13 다음에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에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13이 있는 위치. 13이 있는 위치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포지션이라고 해서 POS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POS라고 하는 위치 다음에다가 15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여기도 13 다음에 집어넣을 거니까 이 POS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거 다음에 이 15가 가리키는 이 변수값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모습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럼 여기까지 찾아가야 되겠죠. 이 찾아가는 거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헤드부터 시작해가지고 PT라고 썼나?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13이라고 하는 게 맞났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브레이크. 그럼 브레이크 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끝나버린 거지. 이 루프를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 품은 하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POS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CUR이라고 하는 데다가 15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CUR이라고 하는 거에다가는 하나 새로운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없던 이 목록에 없던 것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해 줄 거. 메모리 공간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리고 얼마만큼 달라? 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얘기해야 되겠죠. 사이즈 크기는 내 구조체 모습만큼. 그다음 여기에 얼마나 값을 집어넣을 거냐면 데이터에다가는 15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5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포인트에다 너를 굳이 넣을 필요 없죠. 연결할 거니까. 그래서 POS라고 하는 게 하나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 13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3 다음에 이 포인트 값이 있었는데 이게 20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거를 요게 가리켜 주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를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POS의 포인트가 PTR을 20이 아니라 요걸로 가르쳐 주게 만들어 주니까 요거는 CUR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여기다 CUR.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포인트 값이 하나 만들어져. 여기 20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이제 13이 20을 가리키고 있던 걸 15가 20을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15가 가리킨 건 이건 CUR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CUR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CUR에 PTR에는 뭐를 가리키냐면 요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건 누가 가리키고 있었냐면 POS라고 하는 거에 이그 요 위치죠. 그래서 POS가 여기 좀 잘못됐는데 이거 순서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다 먼저 쓸게요. 그래 PTR을 여기다 쓸게요.
이게 가리키고 있는 거 다음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20이었는데 이게 이 POS의 PTR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값을 이렇게 된. 이건 이렇게 가리키고 있던 걸 끊고 요 값, 이걸 여기다 이렇게 가르쳐 만든 거죠. 이게 가르치고 있는 이게 만약에 포인트 값을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가 걸로 만들어 준다. 이거 2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여기가 2번. 그리고 나서 POS PTR 값을 이렇게 바꿔준다. POS PTR 값을 이걸로 바꿔주면 됨으로써 이렇게 이 13 다음에 15, 15 다음에 20이 되게 이렇게 이 노드 값을 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핵심은 이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제일 오른쪽 부분에 들어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0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 다음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넣으려고 하는 끝이었는데 끝이 아니라 하나 더 넣어서 이 끝자리 다음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201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간다. 또는 203이 들어간다. 뭐 그런 어떤 새로운 노드가 추가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리스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노드를 삽입해 보자. 세 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대. 리스트의 맨 마지막 삽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자.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헤드부터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헤드가 9였다고 한번 해보죠. 줄줄줄줄줄 쫓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2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그게 끝이었다라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노드를 추가하려고 그런다. 203이라고 하는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래서 이걸 추가하고 났을 때 모습은 200 다음에 203이 되게 만들고 203이 끝이다라고 하는 표시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쪽은 의미가 뭐 크게 없고 200 다음에 203이 나오는데 이게 널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죠. 그리고 이게 이걸 포인트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함으로써 노드가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해야겠다. 헤드는 전혀 건드릴 필요 없이 이런 모습이 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알고리즘이 작성이 되겠느냐. 자, 여기 위치에 이걸 POS라고 하는 데까지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200 제일 끝이라고 하는 것까지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CUR이라고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여기 제일 끝이라는 걸 찾을 것이냐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않을까. 그래서 POS라고 하는 걸가 널이 아닐 때까지 가도 되지만 POS에 여기가 PTR이 널이 아닐 때까지. 이번에는 포인트가 널이 아닐 때까지 쭉 가다 보면 여기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POS까지 찾아야 되겠죠.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니면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널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이 POS가 되는 거예요. POS가 되면 여기가 이제 끝을에서 제일 끝자리를 왔으니까 POS에다가 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CUR. 이렇게. 그 다음에 CUR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PTR에다가는 널 이렇게 넣어준다. 물론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서 이 CUR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안 썼는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뭐 만드는 걸 하나 넣는다면 트럭 노드 포인트 MR로 이렇게. 그럼 여기는 CUR의 데이터 부분에 얼마냐? 203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널이었는데 이걸 가르쳐 주게 만드는 이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QoS에 이걸 받는 게 이게 1번이다라고 하죠. 이게 1번. 그다음에 여기가 널 값이 되는 거 이게 2번이지. 그래서 여기 제일 끝이면 표시해 주면 되겠다. 핵심은 요거 두 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노드를 삽입하는데 연결 구조체가 이렇게 단순한 형태일 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만들면 되겠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삽입했으면 삭제에 해당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구조체를 조금 이 확장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중 연결 구조체. 자, 그럼 두 번째는 노드를 삽입해 봤으니까 이제는 노드를 삭제해 보자. 그래서 삭제와 삽입이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연결 구조체에 대한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의 노드를 삭제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에 처음 위치 노드 삭제를 해주는. 얘가 9였고 11이었네.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뭐라 할 거냐면 요 노드를 갖다가 삭제를 해보려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알고리즘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전체 알고리즘은 메인이니 뭐 하는 것까지 다 장을 할 필요 없고 그냥 말로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한다라고 말로 써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시언어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자. 여기가 삭제한다 해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지워라 메모리에서 완전히 없어 지워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걸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 노드에 해당되는 공간 차지한 거는 남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기 헤드가 이걸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리켜 주는 걸로 바꿔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구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이렇게 된 거는 변동사항은 없어요. 근데 불을 찾아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시작 위치를 모르니까. 거꾸로 포인트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편의상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혼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그냥 없애버리는데 실제는 이렇게 있다 이거죠. 자, 이런 모습일 때는 어떻게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되겠는데. 자, 이건 어떻게 했냐면 이건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위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커런트다라고 한다면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게 요거니까 헤드의 넥스트죠. PTR. 자, 이렇게 된 거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헤드가 가리키는 걸 이걸로 바꿔주는 거는 거니까 CUR 대신에 이렇게만 써도 되겠다. 이렇게 써도 되죠. CUR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더 써서 헤드가 가리키는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CUR이라고 하는 변수가 된 거죠. 그리고 CUR이라고 하는 변수를 헤드라고 하는 걸로 바꿔줘도 되겠죠. 이렇게. 저렇게 된 건 이거 두 줄인데 이거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쓴다라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헤드는 헤드 PTR.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한 줄로 쓰시든지 이렇게 두 줄로 쓰시든지 그는 이 각자 프로그램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 편리한 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리스트에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거. 두 번째 노드와 노드 사이 것 삭제. 이 100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102가 있고 저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자, 이걸 삭제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그럼 이걸 삭제하기 위해서는 삭제하기 전 거에 대한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00 다음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났을 때 모습은 포인터가 100 다음에 105를 가리키게 만들면 될 거다. 102가 있고 이번에는 이걸 가리켜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 되겠죠. 물론 102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105가 변동사항은 없어요. 근데 102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이 노드를 따라가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삭제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메모리 안에는 그대로 공간을 배정받아서 있다 이거죠. 이거 지우고 싶으면 강제로 지워달라고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요청하면 돼요. 이거 그냥 남아있는 거 이 지울 때 그런 걸 갖다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요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100 다음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100이라고 하는 위치 찾아가는 건 아까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 위치값을 찾기 위해선 여기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CUR이라고 하는 위치를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삭제할 위치값 요거는 뭐 이렇게 한번 딜리트니까 DL이라고 하는 포인터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삭제할 대상에 노드가 있는 포인터 DEL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POS 값이 10, 100인 것만 쭉 찾아가면 된다고 그랬죠. 저 아까 저희 그
삽입할 때도 이런 걸 썼어요. for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if문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면 되고 POS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 값을 찾으면 여기 위치 값이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 CU하려고 하는 이 포인트는 어떻게 찾냐면 삭제하는 거 다음에 값을 이렇게 찾으면 커런트라고 하는 포인트 값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개에 해당되는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들, 노드에 해당되는 위치를 이와 같이 알아낸 거죠. 알게 된 거죠. POS는 값 가지고 찾은 거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POS에 바뀐 거는 요거 하나죠, 이거. 이거. 이렇게 102를 가리켰던 것이 105를 가리켜 만들 거니까 바뀐 거는 POS의 PTR 값 하나 바뀌었어요. 아까 DL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걸 가르쳐 주게 되면 되는 거니까 DUR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것도 한 줄로 써도 되겠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냥 따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삽입한다라고 하는 거, 삭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는 거, 삭제, 삽입 다 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들로 가지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삭제하는 것 중에 삽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마지막에다 삽입하는 게 있었죠. 여기도 가장 오른쪽 노드를 하나 삭제하는 것까지 하면 삭제하는 케이스 세 가지 경우 중에 마지막 경우를 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위치값, 마지막 노드를 삭제하는 것만 가지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99 다음에 200이었었다고 한번 해요. 근데 뭐를 지우려고 하는 거냐면 이걸 삭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삭제하기 전 거에 대한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9까지는 따라가야지만 된다 이거죠. 난 199 다음에 있는 노드 이거 지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9 다음에 200을 지우고 났을 때의 모습은 199가 있고 200이 있고 200은 널이었죠. 자, 아까 199가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었는데 이걸 포인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워버린다 이거죠. 그럼 내가 끝이야 라고 했으니까 200 이 노드는 규격 장치 공간에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거를 읽어드릴 수 있는 방법, 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참 후에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알아서 이거를 갖다가 삭제해버리건지 공간을 갖다가 재활용하게 될 거다. 따라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POS 199라고 하는 값을 찾아 들어가야 되겠다. 199 찾아가 들어가는 거는 아까 for를 이용해서 삽입할 때 뭐 하는 걸 해봤어요. 그 똑같이 199냐라고 하는 걸 물어봐가면서 반복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POS가 찾았다? 그럼 POS에 포인트 값을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그냥 널로 하나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게 끝이죠. 이거 아주 단순하게 널값, 요 위치 찾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알고리즘을 쓴다 그러면 199인지까지 찾는다. 그 다음에 그 찾은 거에 포인트를 널로 바꾼다. 말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말로 쓰지 않고 C 언어로 쓴다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삽입하는 경우에 세 가지 케이스, 삭제하는 경우에 세 가지 케이스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드들의 모습이 동일할 때 얘기죠. 이렇게.
다 동일한 모습일 때 얘기를 했었고, 물론 모습일 때. 근데 이렇게 생긴 경우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더라. 이렇게. 뭐 이렇게는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거에 데이터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때 여기는 뭐 정수, 그다음에 실수 이렇게. 뭐 이런 형태가 다를 수도 있죠. 여기 정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하나만 이제 이 선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그리고 이 조금 더 그 노드에 대한 모습이 다양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중 리스트, 다중 연결 구조체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죠. 자, 여기 이렇게 생긴 모습일 때, 자, 이제 이거는 참고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일 땐 노드, 여기가 포인트고, 여기는 정수였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여기 데이터고, 여기 넥스트라고 하는 걸로 씁니다. 그 다음 거는 이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다운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 이거는 옆으로라고 해서 넥스트 또는 PTR이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정수값이다. 여기는 네임이라고 쓸게요. 뭐 똑같이 데이터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두 가지에 해당되는 모습의 연결 구조체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한번 볼게요. 2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고 여기가 똑같이 이쪽으로는 아래로 뭐 이렇게 생긴 게 더 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넣을까요? 그럼 여기 두 개다. 노트 개수가 두 개다. 뭐 이런 식의 만들어졌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이런 식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는 이쪽 노드하고 이쪽 노드가 다 동일했는데 이렇게 생길 경우는 어떻게 선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일 때 선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모습을 두 개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 그냥 일반적인 노드 단순한 거 그냥 심플 노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는 저희 데이터하고 넥스트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정수 데이터. 그리고 이 넥스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넥스트 따라갔더니 이렇게 생긴 모습이죠. 자기 모습이 아니라 포인트가 두 개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해당되는 거는 심플 로드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다 해서 컴플렉스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심플 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도록 하고 이거는 컴플렉스 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노드 이름을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여기는 컴플렉스 노드 이렇게. 그게 뭐냐면 포인트로서 잡혔다. 이게 바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선언한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심플 로드에 대한 거.
컴플리트, 컴플렉스. 그 다음에 컴플렉스 노드는 컴플렉스 노드 보니까 이와 같이 정수값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때 변수명은 name이라고 쓰기로 했다. 그 다음에 포인터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다운, 하나는 PTR.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PTR라고 했네. 넥스트라고 썼나? 이거 넥스트라고 썼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을 따라가죠. 여기에 스트럭 심플 로드 모습을 따라간다.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는 이 PTR 이걸 따라가게 되면 자기 이거하고 동일한 모습의 구조체 모습이죠.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 노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런 모습, 심플 노드에 해당되는 건 이런 모습. 그래서 항상 자기 모습하고 동일한 형태로서의 포인터가 아니라 다른 모습의 포인터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C 언어에서 만약에 객체 지향 언어에서 한다면 클래스 개념이라고 들어가면서 조금 더 다르겠죠. 하여튼 뭐 형태가 조금 다른 형태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50분이니까 1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